급성 림프성 백혈병. 9살 딸아이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현대의학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우리 딸아이는 손흥민 선수를 항상 응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하루하루 지쳐만 가고 치료조차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 선수에게 편지가 왔고 그렇게 기적은 시작되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딸에게 해준 말에 우리 딸은 힘든 치료를 버텨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기적의 순간을 기록한 실화 바탕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45살 클레어 위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은 은퇴한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딸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그저 경제 발전한 곳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 정도? 그마저도 일본 회사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런던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모든 문화와 정보가 이곳을 거쳐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축구는 더욱 그랬죠.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시아 선수들이 이곳에서 성공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분단국가, 전쟁의 아픔, 그리고 최근에야 기술 발전을 이룬 나라 정도였어요. 문화적으로는 일본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차이도 제대로 몰랐어요. 제 쌍둥이 딸들인 해나와 엠마는 9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영국 아이들처럼 해리포터를 좋아하고 디즈니 영화를 보며 자랐어요. 축구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해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선수의 영상만 계속 봤어요. 아시아 선수 같았는데 이름도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이요, 엄마. 해나가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것도 토트넘 같은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기껏해야 벤치 멤버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이 선수 정말 잘해요. 해나가 흥미진진하게 말해도 저는 시큰둥했어요. 아이들은 금세 관심사가 바뀌니까요. 며칠만 지나면 다른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해나는 그 선수 이야기만 했어요. 골 영상을 보며 환호하고 세리머니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다운 순수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 언론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았어요. 가끔 골을 넣으면 짧게 언급되는 정도였죠. BBC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그 선수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 아시아 축구는 월드컵에서 가끔 선전하는 정도였어요. 개인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같은 최고 무대에서는 더욱 그랬죠. 토트넘 팬들도 처음엔 회의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아시아 선수가 과연 우리 팀에 도움이 될까? 그런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해나가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직 적응 중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선수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더 정확히는 제 딸의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함부로 단정짓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어요. 런던에 살면서 세계를 다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특히 축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최고니까 여기서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나가 갑자기 열이 나고 자꾸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증상이 계속되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는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9살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평생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수많은 비극을 다뤘지만 제 가족 일이 되니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과 저는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해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약해졌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어른도 견디기 힘든 치료를 받는 딸을 보면서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신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말만 반복됐죠.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나가 병실에서도 손흥민 영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엄마, 손흥민 경기 영상 틀어주세요. 몸이 힘들 텐데도 그 선수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축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만화나 다른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실 도피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해나야, 다른 거 볼까? 디즈니 영화나. 제가 말하면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좋아요. 힘이 나요.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토트넘의 경기 하이라이트, 골 모음집, 인터뷰 영상까지요. 해나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이 한국 선수가 딸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일시적인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닐까요? 의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됐거든요. 병원 스태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환자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은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우연히 봤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였는데 그의 말투가 특이했어요. 다른 선수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이겨야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자랑이나 개인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항상 팀과 팬들을 먼저 언급했어요. 영국 선수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죠. 또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손흥민이 어린 팬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연기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선수가 영국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할 리가 있을까요? 해나도 그런 영상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손흥민 선수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과 달라요.
아이의 직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의료진들과 상담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나요? 저는 손흥민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레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의학적 치료에 집중해야 해. BBC 동료들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제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딸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피하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의문이었어요. 과연 어떤 환경이 손흥민 같은 선수를 키워냈을까요? 분단 국가에서 자란 선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해나의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손흥민 영상을 볼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해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어요. 더 강한 치료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해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손흥민 선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경기장에서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몸 상태로는 외출도 힘든데 경기장이라니요. 하지만 해나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나으면 꼭 가보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연락을 해보자고요. BBC에서 일하다 보니 스포츠 부서 사람들과 아는 사이였어요. 혹시 토트넘 구단이나 손흥민 측에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동료들은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워낙 바쁜 선수인데다 펠레터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답장 받기는 힘들 거야.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포츠 부서 기자를 통해 토트넘 구단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해나의 상황을 자세히 썼어요. 9살 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고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레어, 너무 기대하지 마. 답장 안 와도 실망하지 말고.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스태프들은 더욱 회의적이었어요. 유명인들에게 이런 요청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해나는 달랐어요. 엄마, 손흥민 선수는 착한 사람이에요. 분명 답장을 줄 거예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해나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편지가 전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라고 둘러댔어요. 주변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시아 선수들은 팬 서비스가 별로라고 하던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점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 구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해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는 얼떨떨했어요.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흥민 선수가 직접 착용했던 유니폼이 들어 있었어요. 사인과 함께 한글로 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해나야, 힘내자. 너는 챔피언이야. 해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딸의 반응은 잊을 수 없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정말이에요? 정말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일회성 이벤트일 거야.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 병원 스태프들도 비슷했습니다. 좋긴 하지만 치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단순한 팬 서비스는 아닐까요? 해나가 너무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건 아닐까요? 실망하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될 텐데요. 더욱이 한국 선수라는 점이 계속 걸렸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영국 아이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어 장벽도 있고요. 몇 주 후 더 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토트넘 구단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선수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겠다고 하네요.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됐어요. 해나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통화가 잘못되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언어 문제도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우려를 표했어요. 아이가 너무 흥분하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의료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BBC 동료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클레어, 너 정말 순진하다. 유명인들의 홍보용 이벤트야. 카메라 돌리고 나면 끝이야.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해나가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데. 심지어 제 어머니까지 아시아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딸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피하는 건 아닐까요? 더욱 괴로웠던 건 제 내면의 편견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선수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동정심일까? 계속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미웠어요. 영상통화 전날 밤 저는 해나에게 말했어요. 해나야, 손흥민 선수도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기대치를 낮춰주고 싶었거든요. 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손흥민 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딸의 확신을 보며 저는 더욱 걱정됐어요. 만약 실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드디어 영상통화 시간이 됐습니다. 토트넘 구단 관계자가 연결해준 화상회의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을 때 해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뚫어지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도 긴장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나. 저는 손흥민이에요. 선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한참 후에야 안녕하세요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손흥민 선수는 웃으며 몸은 어때요? 많이 아프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손흥민 선수의 말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나, 저도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부상으로 몇 달 동안 축구를 못했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좌절, 재활 과정의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해나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나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강한 아이거든요. 아픈 걸 견디면서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해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라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서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손흥민 선수와의 영상통화 이후 해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응원해 주셨으니까 저도 힘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도 해나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심리적 상태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해나가 보여주는 의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수치로도 확인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서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손흥민은 16살에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축구에만 매진했던 거죠. 그 나이에 혼자 외국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독일에서의 초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답니다. 언어 문제와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어요.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이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그의 인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재능도 뛰어나지만 인간성이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트넘 팬들과 동료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는 골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성 때문이었습니다. 팀의 막내부터 주장까지 모두가 그를 신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기부 활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 코로나 시기 의료진 지원 등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우연히 알려진 일들이었어요. 진정한 선행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 말이에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알아보니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에 대한 존경, 겸손함을 강조하는 전통도 있었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함을 베푸는 마음이래요. 손흥민이 해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진심으로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해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한국말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해나는 금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익혔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손흥민 선수 나라 말이니까 꼭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에도 도전해봤어요. 김치는 너무 매웠지만 비빔밥은 해나가 좋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먹으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몇 주 후 손흥민 선수에게서 깜짝 소식이 왔습니다. 다음 토트넘 홈 경기에서 해나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골을 넣으면 해나를 위한 세리머니를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해나는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저를 위해 세리머니를 해주신다고요? 몸이 아픈 걸 잊은 듯 환호했어요. 경기 당일 저희는 병원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봤습니다. 의료진들도 함께 봐주겠다고 했어요. 해나가 좋아하는 선수니까 우리도 응원해야죠라고 말하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것 같았어요. 해나는 화면에 나오는 손흥민 선수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전반전은 무골로 끝났어요. 해나는 조금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후반에 넣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혹시 골을 못 넣으면 해나가 실망할까봐 걱정됐어요.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해나는 화면을 뚫어지라 바라보며 골 넣어주세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후반 38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해나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고 카메라를 향해 두 손으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해나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로 해나를 위한 세리머니였습니다. 해나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저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경기 후 토트넘 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해나를 언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에 아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 골을 넣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한국 선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수만 명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전 세계가 보는 인터뷰에서 아픈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나의 담당이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환자의 의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해나의 수치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간호사들부터 의사들까지 모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BBC 동료들도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이거 다큐멘터리 소재로 어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처음에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해나도 변했습니다.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해나의 이야기를 한국 언론에도 소개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팬들이 해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나라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국경이 무의미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인간에는 국적이나 언어,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거리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국 전체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나의 상태는 계속 호전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입니다. 환자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저는 이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BBC에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한국 선수 한 명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해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다큐가 아니네요.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군요. 결국 제작 승인이 났습니다. 제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 발전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정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손흥민이 해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한국인의 전형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교육 철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 어른에 대한 예의, 겸손함을 강조하는 전통. 이런 환경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해나도 이제 완전히 회복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첫 등교날 해나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해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손흥민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선수네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훌륭해요. 저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도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 진정한 인간애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해나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 덕분에 엄마도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알게 됐어. 해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해나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12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팬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팬을 넘어서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손흥민 선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나의 꿈이 바뀌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어요. 김치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고향도 가보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도 체험해 봤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축구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손흥민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마음씨가 더 훌륭해요.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온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저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손흥민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해나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아직 어리지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딸의 병을 통해 절망했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요? 천만에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떻게 작을 수 있겠어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직도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분 덕분에 제 딸이 살았고 저도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말이에요. 선입견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해나는 지금도 매일 손흥민 선수를 위해 기도해요. 선수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자랑스러워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혹시 아직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르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에 대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